안녕하세요. 창성고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단원들 중에서 진나라 관련된 주제를 문제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주제별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해를 안 하면은 굉장히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흐름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명심하고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중국의 흐름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한 후에 그 다음에 각구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사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국가의 성립과 발전 파트에서는 주제가 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어떠한 주제들이 있었나요? 그 동아시아 세계의 국가가 성립할 때 어떤 정치 형태를 띄었는가? 특히 중원 지역에 띈 그 정치 형태가 무엇인지, 제도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비교가 많이 되는 나라가 진나라와 한나라의 정치 체제가 많이 비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중앙에는 청자가 있고 천자라면 황제를 일컫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후들이 이 커다란 영역을 이렇게 두었을 때 중앙은 천자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후들에게 영역을 분배해서 나누는 지역. 여기 보면 분봉을 받은 제후. 분봉은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봉토를 통치하는 거. 이 제도는 뭔가요? 봉건제겠죠. 봉건제. 그 다음에 황제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군과 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후가 가는 게 아니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관리가 파견되고 이 관리가 행정을 관할한다. 군현제죠. 선생님이 학습지에서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학습지를 하나 내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다이호 율령이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일본에 있었던 거니까 아닐 거고 가는 아니죠. 그 다음에 호경에 도읍한 주에서 실시되었다. 주에서 실시된 게 봉건제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니은은 맞는 게 되겠죠. 천호제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우리 지금 배우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유목민족인 몽골 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집권 체제 강화에 기여하였다. 맞죠? 봉건제를 실시한 진나라는 급격하게 이제 이 천자를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 지역에서 세력이 너무 강성해지게 되면서 진나라가 빨리 멸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면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들을 그 자신의 영역에 끝까지 파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황제가 임명한 관리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은 황제에게만 충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 황제 권한이 강해지는 이 중앙의 권한이 강해지는 중앙 집권 체제 강화에 기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는 진나라 체제와 한나라 체제 비교하는 문제 속에서도 선지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군현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갈수록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봐둘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의 대외 정책, 한 인물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초겠죠.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고 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사람을 이끌겠죠.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구란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진시황제.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요.
진시 황제라고 진나라에 처음으로 황제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옛적에 천황, 지황, 태황이 있었는데 태황이 가장 존귀했다. 그래서 왕을 태왕으로 바꾸어 존호를 올린다. 그래서 태자를 빼고 황자만 가져가고 상고시대의 제자 위용을 하여서 황제라고 칭하였다. 황제라는 그 용어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진시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 업적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나라는 여러분 그 많은 유가 사상 중에서 어떤 사상을 기본으로 했냐면은 법가 사상을 기본 정책 추진의 사상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부국강병 정책을 실시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시 황제가 실시한 것들 정책 크게 뭘로 있을까요? 요 앞에도 벌써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최초의 황제라는 칭호를 했다라는 거고 시황제가 되는 거죠. 시황제. 그 다음에 영역만 통일한 게 아니라 이 통일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통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도량형, 그 다음에 문자도 우리가 지금 아는 중국어는 하나지만 옛날에는 그 각각의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언어체를 썼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화폐가 통일이 됩니다. 이 세 개는 꼭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표시도 잘 해놓고 기억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글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군현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공격해가지고 만리장성을 이제 쌓기 시작했고 여기다가 이제 그거 넣으면 되겠죠. 만리장성을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규모 토목공사. 왜냐면 이 만리장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후 세계를 준비한 병마용 여러분 사진으로도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중국에 갔다 온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 굉장한 그 병마용이 발견이 됐잖아요. 자기 그 죽은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원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치를 실시를 했는데 이건 너무 가혹해서 이제 사람들이 못 참아가지고 너무 엄격하니까 그 기한까지 도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형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 늦은 거 홍수 때문에 이제 땅을 이제 강을 건너지 못해서 날짜가 며칠이 늦게 되는 거예요. 도착을 해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도착하지 않아도 죽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농민 반란이 발생하면서 점점점 멸망의 한 원인이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승5강에 난 그 다음에 많은 사상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분서갱유가 되겠죠. 분서갱유.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문제 봅시다. 만리장성을 쌓아서 북방의 흉노를 견제하였다. 우리 여기 지금 보듯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흉노를 공격했다. 그다음 만리장성이 대규모 토목공사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당이란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문물을 수용하였다.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당나라가 우선 있었던 시기에 주변 나라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나라, 당나라랑 전쟁한 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랑 동맹 맺은 나라, 당나라랑 전쟁한 나라. 어느 시대인가요, 여러분? 맞아요. 삼국시대 말기부터 해서 통일신라 시기, 남북국 시대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당 주변에 있던 나라들, 신라, 일본,
발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으니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유약조를 체결했다. 이거는 우리 한국사 할 때 작년에 배웠는 거 한번 살 떠올려 보면 조선과 국교를 했다라고 이미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일본사를 우리 조금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적어줄게요. 에도 막부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일본은 에도 막부. 그 다음에 비단길 객척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딱 들으면 이거는 무슨 시대의 누구 딱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예요? 한나라의 무제입니다. 무제.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진나라의 진시황제와 한나라의 한무제는 양대 산맥으로 이 국가의 성립과 발전 부분에서 굉장히 자주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주제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주북제가 나왔네요. 북주북제. 북주북제면 여러분 선생님이 나라 시기별로 쭉 기억하는 거 해줬는 거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북주북제 다음에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로 이어질 때 북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조금 광성한 나라 그 유목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기억나나요? 흉노는 지금 우리 진한시대의 흉노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되고 선생님 여기 써줄게요. 물론 다른 유목민들도 있지만 진한대는 북쪽의 유목민족을 흉노랑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이 북주북제 그 다음에 수당 북제 수당으로 이어질 때는 그 위에 북방민족이 누구였냐면은 돌궐입니다. 돌궐. 그래서 양곡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나라는 돌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그 중원상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각각의 주제들이 각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는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는지 북방민족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기억해야 되는 거 밑에 선지들도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이 학습지 내준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결과, 이 사람들이 논의한 결과로 나타난 정치적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수도에서 먼 지방은 황자들을 보내어 제후로 삼아라. 제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자는 황제의 아들들이겠죠. 그러니까는 황제가 중앙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역이 이만큼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후들을 각각 파견을 해서 다스리게 하세요 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제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 받는 것처럼 봉건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봉건제. 근데 이사라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주나라가 이런 제도를 해서 서로 공격하게 되고 서로 무너졌으니까 천하가 통일됐으니까 이런 제후를 세우는 거는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이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봉건제 여기는 이 사람은 하자라고 했고 이사는 보면 아니다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봉건제 실시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황제는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 실시 아니죠. 그러니까 이 봉건제를 실시 안 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선우 밑에 자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이거는 흉노죠. 흉노의 정치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절도사 나오는 거는 어느 시대예요? 송이에요. 송 앞에 절도사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 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송이 건국이 되면서 군사권과 행정권을 몰수하고 송나라 태조가 건국을 했죠. 유목민족과 화친을 맺고 매년 공납을 바쳤다.
유목민족과 화친을 맺고 매년 공납을 바친 거는 몇 나라들의 어느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나라,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한번 조금 이제 보류를 해놓고 다른 걸 한번 먼저 봅시다. 법치를 완화, 통치 이념으로 유학 장려. 법치 완화니까 우선 진나라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무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수십 개의 행정 단위로 나누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수십 개의 행정 단위니까 9년제 실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진시황이라는 건 황제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관 이사가 나오면 이거는 진나라구나 하는 거를 힌트로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에 관련된 정치 체제는 뭐예요? 9년제 실시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이 9년제 실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 집권이 가능해졌다.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 추가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나라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진시황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나라, 한나라 연관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